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초등사회 5학년 1학기의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중에서 13, 14차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알아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살펴봅니다. 자연재해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후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기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계절별로 한번 살펴보고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보도록 할까요? 지연이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땡땡산 산사태 당시 부서졌던 장애인 복지시설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땡땡산 산사태를 다룬 신문 기사를 검색해 봤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산사태가 어떤 산사태인지 한번 신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 집채만한 흙더미와 바위 덩어리가 인근 주택과 차들을 덮쳤다.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이다. 집중호우는 일정 구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때 서울 지역에는 하루 동안 410.5mm나 되는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다. 이번 산사태로 18명이 사망했고 땡땡상 주변을 지내는 도로가 통제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여 집채만한 흙더미와 바위덩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산사태로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들과 인근 주택을 덮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이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 보고 있습니까?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집중호우입니다. 이 지역에 하루 동안 410.5mm나 되는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원인이었군요. 인명피해는 없는지요? 이번 산사태로 18명이 사망했고 이 산 주변을 지나는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산세태, 어떤 산에 있는 흙이나 돌 무더기가 흘러내려서 집이나 도로 등을 파괴시키고 인명피해까지 일으키는 이 산사태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집중호우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산사태나 홍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우리가 네 글자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집중호우는 시간당 10에서 2미로 왔을 때는 요 정도, 걸을 때 바지가 젖는 정도, 20에서 30 정도 됐을 때 이런 피해들이 있고요. 30에서 50 정도 됐을 때 이제 슬슬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죠. 시간당 50에서 80 이상이 되면 우선 전혀 도움이 못 되고요. 침수, 물이 잠깁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게 이 정도. 그래서 집중호우가 많은 자연재해,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넘겨볼까요? 그럼 우리가 계절별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면은 황사가 있죠. 황사. 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가라는 현상인데요. 우리 호흡기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쓰고 손발을 잘 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황사에 대한 영상 같이 볼까요? 중국의 고비 사막이나 황하강 유역에서 불어오는 모래 섞인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이 흙먼지 황사는 중국 대륙에서 바람을 타고 떠다니다가 강한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게 됩니다. 흙먼지 황사에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섞여 있어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과 눈병, 알레르기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 식물의 숨구멍을 막아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계 고장을 일으키는 등 정밀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황사,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인 황사 알아봤고요. 그럼 봄에는 가뭄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인데요. 늦봄이나 초여름에 주로 발생하는데 농사를 자짓는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물이 부족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이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물을 가둬놓는 저수지와 댐 등을 만들어서 농사에 이용합니다. 그럼 가뭄에 대한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벼 잎사귀가 짙은 녹색빛을 잃은 채 시들어버렸습니다. 이삭이 나오지도 못하고 누렇게 말라 죽은 벼도 상당수입니다. 논바닥엔 물기가 바싹 말라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삭 하나 이거 구경 못해요. 이런 거는 죽는 걸 보면은 진짜 마음 가슴 아프지요. 벼가 말라 죽는 걸 내버려 둘 수도 없어 자치단체가 급수차로 논에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논바닥을 적시며 벼포기 사이로 물이 스며들자 농민들은 한시름 놓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구연 물을 실어다가 임시라도 목은 축이는 것 같으니까 뭐 고맙지 뭐. 짧은 장마가 끝난 지난달 12일 이후 비가 오지 않아 저수지 수위도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물 빠진 바닥은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뭄 피해입니다.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그러면 이제 여름을 볼까요? 여름에는 일단 폭염이 있습니다. 폭염. 너무 더워 보이지?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인데요. 폭염으로 온열 질환, 우리가 열사병, 일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더우면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물을 자주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폭염 피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아스팔트가 누더기가 됐습니다. 폭염에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솟구쳐 일부는 다리 강판이 보일 정도입니다. 폭염 사망자도 또 발생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날씨에 담배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외국인 노동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어제가 첫 출근인 베트남 노동자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해야 되는데 모자가 안 쓰고 하니까 더. 오후 3시, 방 안 실내 온도가 35도를 넘어섭니다. 한낮 햇빛까지 쪽방으로 쏟아져 가만히 있어도 고역입니다. 내 지옥은 안 가봤지만 지옥만큼 힘들고 괴롭죠. 땡볕을 몸으로 받아내는 노숙인들도 대표적인 폭염 약자입니다. 여기서 땅바닥이 많이 뜨거운데. 근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어떤 도로나 그런 농작물들도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런 폭염에 대한 그런 여름의 자연재해입니다. 자, 여름에는 또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있는데요. 자,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서 주변의 도로나 건물들이 물에 잠기는 재해고요. 사람들은 댐이나 제방을 쌓거나, 제방이라는 건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쌓는 거야. 그래서 빗물을 가둬놓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요. 태화항 가까운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시장 인근 도로 모습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됐는데요. 낮 12시를 기준으로 울산에서는 시간당 124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곳으로는 앞으로 250mm까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범람해서 주택 침수가 잇따르고 있고요. 일부 하천도 범람해 도로 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 침수는 주로 이 태화강을 따라서 지대가 낮은 중구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 남구 우주가든 아파트에서 찍은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모두 물에 잠겨 있고 차가 반 정도 물에 잠기고 윗부분만 그런 모습이죠. 또 시내외 외곽도로 곳곳도 침수가 돼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러면 또 여름과 가을 사이에 넘어가는 그런 또 태풍, 이런 불청객이 있는데요. 태풍은 우리가 적도 부분에서 발생해서 이동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많은 비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1년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요. 태풍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산특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위험에 대비해야 되고요.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그럼 태풍에 따른 피해 한번 볼까요? 태풍은 저위도 열대지방에서 발생하여 고위도 지역으로 불어나가는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풍수해를 일으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힙니다. 태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은 사라였습니다. 1959년 9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모두 84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2002년 루사가 246명으로 가장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재산 피해를 놓고 보면 루사가 5조 1,479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1년 뒤 발생한 매미도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루사는 가장 많은 비를 뿌린 태풍으로도 기록됐습니다. 강릉 지역에 지난 2002년 8월 31일 단 하루 동안 무려 870.5mm라는 물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강한 바람은 매미가 몰고 왔습니다. 2003년 9월 12일 제주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60m가 관측됐습니다. 매미의 강풍 위력은 엿가락처럼 휜 부산항 대형 크레인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태풍과 태풍의 피해까지 우리가 잘 알아먹고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름과 가을에 있는 태풍까지 넘어갔고 이제 겨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재해인 폭설, 눈이죠. 폭설은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 제설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설 장비는 눈을 치우는 장비들이죠. 집 앞에 빗자루나 어떤 넛가래 그런 또한 어떤 도로에 있는 눈을 없앨 수 있는 많은 제설 장비들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그럼 폭설로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이틀째 이어진 폭설에 비닐하우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대파를 수확하려던 농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니까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더 무너질까봐 이런 거 지금 사포도 갖다 다 교육고. 네,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열심히 키운 작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키우신 작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죠. 또한 한파도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한파는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발생한 추위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들이 있죠. 동파, 집안에 뭔가가 얼어서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고 보일러들이 고장나고 또 동상의 피해, 사람들이 손발에 동상이 있는 거예요.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해야 되고요.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요.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 한파는 어떤 피해를 줄까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보려 해도 승합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한파에 차량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아침에 또 차를 쓰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어터진 수도 계량기는 서울에서만 620개가 넘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물부터 틀었는데 물이 갑자기 다 안 나더라고. 화장실이고 싱크대고. 주택가 건물 외벽에 10m가 넘는 대형 고드름이 얼어붙었습니다. 옥상의 물탱크가 한파로 터지면서 생긴 고드름인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손도끼 등으로 3시간 만에 제거했습니다. 강추위는 KTX도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목포로 가려던 KTX 513 열차의 운전석 문이 얼어 닫히지 않으면서 출발이 9분간 지연됐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것도 자연재해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도 자연재해일까? 미세먼지도 자연재해일까?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면서 듣도록 합시다. 미세먼지도 자연재해일까?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먼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매연 때문에 발생하므로 황사처럼 자연재해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에는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네, 미세먼지는 이렇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봤듯이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등에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재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와 같이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름에와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 자연재해인 태풍이 우리가 피해만 줄까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역할들도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태풍은 피해만 줄까? 태풍은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열대의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 북쪽에 흩뿌려 놓으면서 지구의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준다. 만일 태풍이 없다면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온도차가 점점 심해져 이상기온이 생기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 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태풍은 가뭄으로 생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대기 중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씻어내기도 한다. 태풍이 일으키는 거센 바람으로 바닷물이 위아래로 잘 섞여 순환하게 된다. 그 덕분에 바다 생물들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이동해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된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태풍은 어떤 장점이 있었죠?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두고 그리고 가뭄으로 생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오염물질을 씻어내고 그리고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하게 되게 합니다. 바닷물을 휘저으면서. 그래서 태풍은 꼭 피해만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장점도 있다. 근데 우리가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들이었죠. 앞에 봤던 거는. 근데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지진. 우리나라는 지진, 청정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구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점점 횟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연도별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이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며 각종 시설이 파손됩니다. 건물들이 흔들리니까 건물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재, 지진 해일,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버려요. 그래서 바닷물이 마치 홍수처럼 모든 땅을 집어삼키는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이 함께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주와 포항에서 최근에 아주 큰 지진들이 일어났었지. 경주와 포항 지진 어떤 지진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 8시 32분 경주의 중앙상가거리. 상점 유리창이 폭발하듯 산산조각 나고 뒤이어 여고생 2명이 혼비백산 뛰쳐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뛰쳐나오고 유리가 막 갑자기 깨지고 쏟아지니까. 같은 시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 관음전이 크게 들썩이더니 기왓장들이 앞마당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비로전 내 국보급 불상도 무언가에 홀린 듯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치는 첨성대에 놀란 관광객들은 그대로 얼음이 됐습니다. 강한 진동은 생방송을 타고 고스란히 안방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도중 굉음과 함께 스튜디오가 무너질 듯 흔들립니다. 김영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천장이 내려앉고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병원과 학교 등에는 놀라 뛰쳐나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침대 자체가 막 흔들리고 여기 네, 경주 어디 일본 영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주에서 있던 영상이었고 사람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물도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한 문화유산들도 피해를 입었다. 문화유산들도. 자, 그리고 2017년에는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서 또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낮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규모로서는 두 번째였지만 체감 위력과 그 피해는 역대 가장 컸습니다.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10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놀란 학생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공터로 급히 대피합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쇼핑객들이 상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진은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네, 이렇게 우리나라 포항에서도 지진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후와 상관없지만은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에 조사 보고서에 대한 이런 틀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조사하여 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하는 순서를 알아볼까요? 1. 조사 주제 정하기. 자연재해 중에서 무엇을 조사할지 주제를 정합니다. 2. 조사할 내용 정하기. 자연재해의 정의, 발생 시기, 원인, 피해, 예방 방법, 안전수칙 등 조사할 내용을 정합니다. 3. 조사 방법 정하기. 인터넷 검색하기, 기상청 누리집과 백과사전에서 정보 찾기 등 조사 방법을 정합니다. 4. 조사하고 정리하기. 사진, 그림, 그래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5.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발표하기.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52쪽에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사 보고서의 예시까지 보고 오늘 학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연이는 모둠은 홍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홍수는 정의, 일단 홍수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홍수란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하천이 흘러 넘쳐 주변의 도로나 건물들이 잠기는 자연재해이고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고 집중호우나 장기간 지속되는 비로 인해서 발생한다. 원인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그 예방 방법과 안전수칙, 빗물을 모았다가 배출할 수 있는 빗물 펌프장을 마련하고 물에 잠겼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런 주의는 위험함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수칙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학습 마무리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 인위적인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죠.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바르게 연결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폭설이죠. 두 번째는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 가뭄, 홍수. 마지막은 황사. 미세먼지랑은 다르죠. 사막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연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고요. 가뭄은 이렇게. 저수지와 댐, 제설 장비,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제방이나 빗물을 가둬놓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아닌 것.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후, 날씨가 누적돼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는 어떤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했는데, 폭염, 덥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인데 지진은 그렇지 않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오늘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 만드는 방법까지 잘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